가끔은 말보다 눈빛이 더 솔직하고 스치는 손끝이 마음보다 먼저 다가옵니다. 그녀가 보낸 작은 신호 하나에 설레거나 밤늦은 메시지 한 줄에 오래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중년 이성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이은숙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당신에게 보내는 은밀한 감정 신호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눈빛, 몸짓, 말투, 그리고 사소한 부탁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이 알고 보면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그녀의 시선이 당신을 벗기고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당신의 옷깃을 타고 흐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눈빛은 말보다 솔직하고 때로는 손보다 더 대담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이모 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의 눈빛이 유독 자신에게 집중된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시선은 인사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조차도 계속 따라다녔죠. 그녀는 대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이미 그의 목덜미를 지나 가슴께를 스치고 손끝에 머무르며 탐색하고 있었죠. 이럴 때 대부분의 남성은 착각이라며 애써 넘기려 하지만 여성의 눈빛은 결코 이유 없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당신을 벗기고 있는 눈빛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선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욕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은 감정에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질문 대신 스캔으로 조심스레 다가오죠. 그녀의 눈이 당신의 입술을 자주 향한다면 그건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입술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선이 당신의 손끝이나 다리 라인을 따라간다면 이미 상상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나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시선을 외면하지 말고 느껴보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설 수도 있고 다시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욕망도 외로움도 유혹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알아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2. 다가와 몸을 스칠 때 숨겨진 짙은 신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에는 말보다 솔직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몸을 스치듯 지나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박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 여성과 몇 번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말수도 적고 조용했지만 자꾸만 그의 어깨에 가볍게 닿거나 손등을 툭 건드리는 일이 잦아졌죠. 한두 번은 실수라 여겼지만 그녀는 어머, 또 닿았네요 하며 가볍게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은 생각보다 오래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의 무심한 듯한 스침은 은밀한 호기심과 감정의 탐색입니다. 특히 손, 팔, 허리 옆처럼 감각이 민감한 부위를 자주 스친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의도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사람은 감정의 거리를 먼저 좁히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성 간의 터치는 말보다 강렬합니다. 짧은 스침 하나로도 당신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걸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감정에 솔직해지고 감촉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녀가 당신 곁에 더 자주 머물고 이유 없이 가까이 온다면 이미 내면의 신호는 당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 중 그 사람의 손이 당신 손에 닿았을 때 이상하게도 먼저 치우지 않았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초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지 외면할지. 몸을 스친다는 건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문을 놓고 하는 가장 은밀하고 짙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심심하다는 말 속에 담긴 외로운 유혹. 요즘 너무 심심해요. 가볍게 들릴 수 있는 이 한마디, 그러나 중년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의미는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일상의 무료함이 아니라 누군가와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다는 강한 메시지일 수 있죠.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그녀가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심심해서 미칠 것 같아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심심하다는 말은 감정의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이 말 뒤에는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말은 심심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사실 외롭다고 울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말이 자주 반복되거나 대화의 끝맺음처럼 사용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나 좀 챙겨줘, 내 이야기에 귀 좀 기울여줘라는 감정의 신호탄이죠. 이때 중요한 건 그 말의 뒤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입니다. 그녀가 심심하다고 할 때 당신이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관계는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저 농담처럼 흘려보낸다면 기회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겠죠. 감정은 언제나 말의 틈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특히 여성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에둘러 마음을 드러냅니다. 심심하다는 건 그냥 시간이 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당신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외로운 유혹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4. 한밤중 뜨거운 SNS와 메시지의 암시. 밤 11시를 넘긴 시간, 누군가의 메시지가 핸드폰 화면을 밝히는 순간. 그건 단순한 안부 인사일 수도 있지만 이성 간엔 전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몇 달 전부터 한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임 단톡방의 대화였지만 곧 10일로 이어졌고 밤이 깊을수록 대화는 사적인 영역으로 빠르게 옮겨갔죠. 그녀는 이 시간에 말 걸어도 되나? 라는 말 뒤에 늘 이모티콘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가볍고 웃는 표정이지만 그 이모티콘엔 묘한 분위기가 섞여 있었죠. 한밤중의 메시지는 감정이 풀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밤이 되면 경계심이 풀리고 속마음이 쉽게 흘러나오죠. 특히 여성들이 늦은 밤 시간을 선택해 대화를 걸어올 땐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보다 그 시간에 당신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잠든 가족, 조용한 집안, 혼자 있는 침대 위에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떠올렸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SNS에서 특정 게시물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거나 당신의 사진에 의미 있는 댓글을 다는 행동도 모두 관심 표현의 일환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고 그 반응에 따라 다음 수위를 결정하겠죠. 늦은 밤 당신을 향한 그녀의 디지털 신호,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닙니다. 그 시간 그녀는 누군가에게 감정을 나누고 싶고 그 대상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5. 우연처럼 계속 마주치는 치명적 만남. 한두 번은 정말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그 이상이라면 그것은 의도입니다. 특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는 눈치채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정 씨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는 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동네가 같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녀는 늘 정 씨보다 몇 분 먼저 도착해 있었고 늘 같은 자리에서 그를 향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뵙네요 라는 말 뒤엔 의미심장한 미소가 따라왔죠. 중년 이후의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예전보다 더 세밀하고 은근하게 표현합니다. 직설적으로 다가가진 않지만 관심 있는 사람 주위를 맴돌며 만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죠. 반복되는 우연한 만남은 사실상 계획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당신의 스케줄이나 동선을 은근히 파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호감의 표현입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이 시간대에 항상 운동하시네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대화용 멘트가 아니라 당신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녀는 자신을 자꾸 당신 눈에 띄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당신이 신경 쓰였고 마음속 어딘가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우연을 가장한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당신이 신호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조용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자꾸만 마주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6. 웃음과 목소리에 담긴 성적 떨림.
사람의 감정은 가장 먼저 목소리로 드러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낮고 부드러운 음성, 그리고 그 끝에 실리는 웃음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의 통화를 나눈 뒤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화 너머로 자주 웃었고 웃음은 마치 그를 간지럽히듯 길게 이어졌죠. 가끔은 대답보다 웃음이 먼저였고 말끝을 흐릴 땐 숨소리조차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감정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낮고 차분한 톤은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고 웃음이 자연스럽게 섞일수록 긴장보다는 유혹에 가까워지죠. 특히 대화 중 말끝을 약간 끌거나 그치. 어머, 진짜요? 그 같은 말에 감정을 실어 말할 땐 이미 감정적 거리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웃음이 반복되고 당신에게만 특별하게 들릴 때입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도 유독 당신의 말에만 웃고 때로는 이유 없이 당신을 바라보며 웃는다면 그건 분명 당신에게만 향한 관심입니다. 그녀는 웃음 속에 감정을 숨깁니다. 그 웃음은 예의도 농담도 아닌 감정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유혹은 결코 노골적이지 않지만 그만큼 깊이 스며들죠. 목소리가 떨리고 웃음이 길어지며 눈빛과 맞물릴 때 그건 분명히 감정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말이 아닌 소리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7.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되는 은밀한 초대. 혹시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볍고 예의 바른 이 한마디, 그러나 그 속엔 묘한 친밀함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사소한 부탁을 시작으로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려 할 때 그건 단순한 필요 이상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54세 최 씨는 어느 날 지인 여성에게서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TV 리모컨이 고장났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최 씨가 집에 도착하자 직접 커피를 내오고 슬리퍼를 내주는 등 지나치게 다정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대화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이어졌습니다. 사소한 부탁은 감정적 허들을 낮추는 도구입니다. 당신을 믿는다,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특히 집 안이라는 사적 공간으로의 초대라면 그건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먼저 손을 내밀어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시작이 가구 조립이든 컴퓨터 문제든 아니면 단순한 장보기 동행이든 중요한 건 당신을 곁에 두고 싶다는 감정입니다. 이럴 때 그저 부탁을 들어주는 데서 멈춘다면 그 기회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겠죠. 중년 여성의 유혹은 조용하고 섬세합니다. 직설적인 표현보다 이런 작은 행동과 요청 속에 감정을 담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며 집으로 초대한다면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은밀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 의미를 눈치채고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말보다 먼저 행동에서 드러나고 감정의 진심은 아주 사소한 신호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손끝으로, 말투와 웃음으로 당신에게 조용히 마음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읽어낸다면 단순한 우연이 인연이 되고 친절히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중년의 이성 관계는 더 이상 설렘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감정의 여백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녀가 보낸 신호 하나하나가 당신에게 닿았고 당신도 그 마음을 느꼈다면 이제는 가볍게 미소로만 넘기지 마세요. 말없이 전해지는 감정에는 그만큼의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 웃음, 스침, 그리고 은근한 메시지들 속에서 사랑은 조용히 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녀는 지금 당신이 신호를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